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책 준비했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혈압약보다 웃음이 훨씬 낫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웃음이 과연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들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은 몸에 좋은 다양한 효과가 있다. 첫 번째, 뇌 기능 활성화. 뇌의 해마는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활약하는 기관이다. 웃으면 그 용량이 커져 기억력이 좋아진다. 또한 웃으면 알파파가 증가해 뇌가 안정감을 찾는다. 크게 웃을 때의 호흡은 심호흡이나 복식호흡과 같은 상태가 된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 30초 동안 웃으면 3분 동안 산책한 정도의 운동 효과가 있다. 세 번째, 자율신경의 밸런스 조절. 자율신경에는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드는 교감신경과 안정 상태로 만드는 부교감신경이 있다.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두통, 미열, 불면증, 생리불순 등 몸 상태의 이상이나 정서불안증, 피해망상, 우울증 등의 원인이 된다. 보통 깨어있는 동안은 교감신경이 우선에 서는데 웃으면 부교감신경이 위에 선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역할이 바뀜으로써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조절된다. 네 번째, 행복감과 진통작용. 웃으면 내내 호르몬의 일종인 엔도르핀이 분비된다. 이 물질은 행복감을 주는 것 외에도 러너스 하이의 주 요인이라고도 하는데 모르핀의 몇 배나 되는 진통작용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준다. 웃으면 뇌가 건강해지고 의욕이 생겨 스트레스도 완화된다. 면역력이 높아져 혈압이나 혈당치가 정상으로 되돌아온다. 게다가 무료이고 부작용도 없다. 이 정도면 웃음은 만병통치약인 셈이다. 아무래도 혈압이 걱정된다면 측정하기 전에 먼저 웃으면 된다. 혈압을 잴 때마다 수치를 걱정하고 혈압약을 먹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가. 긍정적 사고는 질병을 낫게 한다. 요즘은 전문가도 아니면서 의사보다 자신의 병을 더 잘 안다고 큰소리치는 바보들이 많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지식으로는 병을 고칠 수 없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식이라면 알 필요도 없다. 모두 잊어라. 50여 년 전에 나카무라 덴프는 강연장을 채운 청중들 앞에서 이렇게 일갈했다. 지금 의료나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무서우리만큼 크다. 그리고 현대는 인터넷을 비롯해 고도 정보화 사회다. 알려고만 하면 정보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지식은 한계가 없다. 동시에 일반인에게 의료나 건강 관련 지식은 불안의 방증이기도 하다. 알면 알수록 불안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부풀어 오를 뿐이고 그 불안이 오히려 치료를 방해하고 새로운 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것이야말로 정보 과잉에 빠진 현대인의 자아상이 아닐까? 덴프 철학의 기본은 철저하게 긍정적 사고에 있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옆에서 볼 때 괴롭고 힘들겠다 싶은 일이라도 본인이 기쁘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미 불행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렇다면 어차피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무슨 일에든 웃음을 잃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자. 덴프는 젊은 시절에 당시로서는 죽을 병이던 결핵에 걸렸다. 그러나 인생의 밑바닥에서 긍정적 사고를 얻어 스스로의 힘으로 병을 고쳤다. 덴프는 세상이란 괴로운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다. 본질적으로 즐겁고 아름다우며 조화로운 세계다 라고 설파하곤 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지 않을 뿐더러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온갖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찬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이래도 생활은 전혀 편해지지 않는다. 아니, 편해지기는커녕 스트레스로 인해 몸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노후도 불안하고 지병도 있다. 그런데 인생이 즐겁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느끼지 않는가? 그러나 행복은 마음먹기 달렸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부해도 이런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행복을 느끼며 살기란 힘들다. 댐프 철학은 마음에 늘어붙은 부정적인 사고를 없애는 방법이다. 댐프의 말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지 말고 자신의 몸을 믿는 것이다. 잡념을 없애고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게 된다.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조금만 더 단순하게 자기의 감정을 믿고 따르면 된다. 여기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걸쳐 핀란드에서 실시된 조사다. 38세에서 54세까지의 남자 회사원을 상대로 건강진단을 실시한 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흡연 등 위험 요소를 가진 사람을 1222명을 뽑아 A, B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A그룹에는 식사, 운동, 금연 등 자세한 지도를 하고 그래도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지 않을 때는 약을 먹였다. B그룹에는 적극적인 치료나 지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즉, 그냥 방치한 것이다. 5년 후 두 그룹은 어떻게 되었을까? A그룹은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실하게 내려갔다. 그런데 B그룹은 사망자가 5명인데 비해 A그룹은 10명으로 B그룹의 2배에 달했다. 심근경색에 걸린 사람도 B그룹의 9명에 비해 A그룹은 19명으로 이 또한 2배였다. 이 결과를 가지고 핀란드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한 점은 좋았지만 약을 사용한 점은 좋지 않았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더 나아가 15년 후와 18년 후를 추적 조사했더니 사망과 심근경색은 A그룹이 확실하게 많았다. 필자는 이 연구에 부정적인 사고가 얼마나 건강에 해를 입히는지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한다. 항상 혈압을 걱정하고 몸에 좋은 식사를 하며 진지하게 운동하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사고로 연결되어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건강에 무관심해도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결국은 몸에 좋다. 핀란드의 이 연구는 지나친 건강 지향에 대한 비판이자 경종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혈압을 비롯해 지나치게 건강을 걱정하지 않는 일이다. 여러분도 항상 웃고 긍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